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 지난 2010년 젊은 연인들이 모텔에서 산낙지와 함께 술을 마십니다. 이후에 여성은 질식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결국 17일 만에 숨을 거두죠. 남자친구는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들은 철석같이 믿고 딸을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숨지기 한 달 전에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놨고 그 보험의 수령인이 남자친구로 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이 부모들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낙지살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의 판단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희생자의 가족들은 지금 하고픈 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잠시 빌려드리지요. 낙지살인 사건의 희생자 윤모 양의 어머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예, 여보세요? 결국 대법원에서 이 남자친구 김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심경이 어떠세요? 그냥 딱 죽고 싶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너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지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볼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그 남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증거는요, 이미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사고 산 줄 알고 하장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증거는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건 우리 딸은 죽었으니까 말이 없고요. 예. 그 남자친구 하나인데 걔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요. 정황상 증거가 100% 심증이 100% 가는데 예. 저는요 우리나라 이 법을 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황상 증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황상 증거는 100%인데 왜 그것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느냐? 예, 법에서는 하나도 안 되냐고요, 그게. 사진 같은 거라도 좀 있긴 있나요? 그 사망 당시에 뭐 경찰이 모텔에 출동해서 찍은 사진이라도? 그거는 법에 있죠.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정황상 증거는 100%라고 하셨어요. 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요, 그 당시에 간호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예. 알바를 해갖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저녁에. 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거 보태주기도 했었고요. 용돈을.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아이가 치아가 안 좋다고 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치아가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 좋다는 것보다 더 안 좋더군요. 예. 처음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견적을 뽑았을 때 예. 그때 돈으로 5천, 6천이 나왔어요. 다 임플란트로 심어야 된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손에 못 대고 있었고요, 저희도. 너무 돈이 비싸니까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 딸아이가 다른 실비보험도 없는데 왜 생명보험을 들었겠어요, 그 나이에. 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한 달에 13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을 리가 없다. 없죠. 그러니까 치료 목적의 보험도 아닌 죽어야지 받는 보험을 들었을 리 없다. 그 남자친구 고모가 보험 설계사를 했어요. 예. 그 고모한테 보험을 들었고 또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고모가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뭐라고요? 처음에서부터 보험 들 때 죽으면 많이 나오는 걸로 해달라. 그 남자친구 김 씨가 고모한테 그렇죠. 딸이 죽으면 많이 나오는 그런 보험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그걸로 알아봐달라. 예. 그게 사망하기 얼마 전에 든 보험이죠?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보험 가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아봤을 때 보험제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망 시에 받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남자친구 앞으로 옮겨놨더라고요. 누가요? 그놈의 이랬죠. 남자친구가. 그렇죠. 딸이 죽으면 남자친구가 받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뭐 인감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감이 들어간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딸이 처음에 그 인감을 떼어줄 때 예? 작은 딸한테 그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대현이 오빠가 보험 드는데 인감이 필요하대. 그래서 인감을 좀 띄워달라 하네 그 말을 해가지고 띠로 간다고 했대요. 그게 그러니까 수령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그 든 보험에 보험 드는데 필요하대. 서류 하나만 띄워줘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걸 작은 딸이 들었다고요. 예. 보험도요 묘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 바꿔줄 때 세서 신청서라고 하더만요.
배서 신청서. 그건 뭐예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부모 앞으로 있던 걸 본인 앞으로 옮기는 서로 이름이에요. 아. 신청서 이름인데 예. 첫 장에는 저희 딸아이가 사인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3장이 들어갔는데 뒤에 사인은 누구의 사인이라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어쨌든 한 장이라도 한 거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걸 안 읽어봤다는 소리죠. 아, 이거 한번 해 이러면서 주는데 그냥 그 그렇죠. 앞장에만 하고 뭔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보험 주는 거니까 해라 이랬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 뒤에 두 장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법정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보험회사라는 게 사인이 다 안 들어왔을 때는 예. 그 직원들도 대피를 하곤 한다대요. 관행상 그런 게 있다는 예, 가능상 거죠? 그런 게 있다. 이런 묘한 점이 남아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애가 이거 이전을 해줬냐고 확인사살 전화하는 게 있대요. 보험회사에서. 예. 근데 우리 애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우리 애가 그 통화를 못했어요. 그럼 보험사에서도 본인과 확인이 안 됐는데 수령인을 바꾼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관행상 그냥 넘어간 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이 보험의 존재는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화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상 치르고 한 2주 뒤에요. 아차, 이상하구나 그때 느끼셨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사고사다 생각을 하고 예. 그놈이 병원에 있을 때도 참 잘했어요. 저희 가족한테. 병원에 얼마나 있었어요? 이렇게 질식한 다음에. 정확하게 17일 있었죠. 17일 동안 이제 혼수 상태로. 그렇죠. 예. 예. 그때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진짜 입안에 혀처럼 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문안 그 중환자실에는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같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들어가면 우리의 손을 잡고 예. 우리 애기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먹울먹하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밥이라도 같이 끼니라도 재개를 하려고 가자 하면 우리 앞에서는 밥을 안 먹었어요. 왜요? 혜원이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 하면서요. 아, 여자친구가 저 상태인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서 제가 어떤 방법이라도 써고 외국이라도 가서 곤쳐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가망 없다고 의사 선생님 얘기했는데도 또 저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 영혼 결혼식 하겠다. 예, 혼인신고를 해주세요까지 말을 했던 애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의심을 하겠어요. 아, 그럼 정말로 좋아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왜 아니냐면요. 예. 나중에 우리가 고소라고 경찰서에서 다 밝히기 시작했잖아요. 검찰하고요. 이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예. 예. 수사를 시작했을 때 나중에 저희 다 법정에서 다 알은 사실인데요. 어허. 우리 애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여자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따님이 둘이 사귀고 있을 그 당시에 다른 여자친구가 또 있었다고요? 예, 둘이나 있었죠. 저희 딸 말고.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지가 뭐 납골당 사업을 하냐고 그 애한테 1억 6천만 원을 사기를 쳤고 그 여자애가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또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게 있군요. 사기 사건에. 네, 또 있죠, 지금요. 예. 예. 그 여자애고 근처에 모텔에서 묵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수사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수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결혼하겠다고 상견례까지 했어요. 예, 여행도 갔다 오고 부모님 모시고. 중환자실에 딸이 누워 있는 그 동안. 그렇죠. 어떻게 저희가 이거 살인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치아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험이 한 가지 큰 정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치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낙지는 평소에 전혀 먹지 안 않았나요? 먹었죠.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죠. 하지만 즉 법원에서는 예. 그렇더라도 당시 술이 취했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팔뚝만한 낙지라도 그냥 스스로 넣었을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 연포탕에 들어가는 낙지예요. 흔히들 먹는 산낙지가 아닌 연포탕에 들어가는 큰 예. 낙지, 세발낙지가 아니라. 그 사장님이 나와서 증언도 했어요. 예. 그거는 그냥 먹을 수 없는 낙지라고. 그 큰 낙지를 어떻게 입에다 넣겠습니까? 그거 세발 낙지도요. 흔한 이게 여성분들은 입에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전 안 먹어본 딸이 세발낙지도 아닌 팔뚝만한 낙지를 어떻게 입에 넣었겠는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법원이 또 이야기한 것은 네. 유족 측의 주장처럼 남자친구가 먼저 이제 딸을 질식해 한 후에 코와 목을 막아서 질식해 한 후에 나중에 낙지를 넣은 거라면 반항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 만여 건의 케이스에서 다 반항하는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 딸의 케이스에선 반항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저희 딸아이 만취예요. 만취 상태다. 그 만취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예.
처음에 사랑병원에 실려갔어요. 인천은 사랑병원에. 예. 그때 병원 의사가 한 말이 뭐냐면요. 술이 만취가 돼서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을 처음에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 정황상 네. 참 의문투성이인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판결은 지금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죠. 법정 증거주의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왜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걸까? 이게 한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기가 나왔잖아요. 예. 정황상도 인정을 했어요. 정황상 증거가 인정이 돼서 남자친구가 유죄로 나왔군요. 그렇죠. 1심은? 대법원 법원에서도요. 처음에 예, 재심 법원, 2심 법원에서도요. 처음에. 재판장님은 제가 느낌으로요. 예.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니까 예. 거짓말한다고도 혼돈 낸 적도 있고요. 왜 진술이 오락가락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들어가는 그 판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 다음에 나올 때는 유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라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인사 이동 문제로 나중 판사님이 바뀐 거예요. 아. 그 판사님이 바뀌면서 판례가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혔군요. 2심 판사의 경우는 인사 이동 후에 얼마 만에 판결을 낸 겁니까? 거의 한 2주 있다가 판결을 바로 냈죠. 2주. 예. 2심을 쭉 진행하던 판사가 A 판사가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인사 이동으로 자리가 바뀌고 예, 2주 만에 2심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렇죠. 그때 무죄, 남자친구 예, 무죄 예. 판결이 나온 것이 좀 예.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또 대법원에 와서는 다시 판결이 시작이 된 거니까 뭐 2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았을까요? 근데 대법원 이라는 데가요. 예. 저는 진짜 대법원 진짜 그 재판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네들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손에 잡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 상황이 그래서 하정을 하고 나중에 이런 거 잡아갖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그 정황상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인 증거만 대라. 예. 그러면요 사람 죽일 때 동영상 찍어놓고 비디오 찍어놔야 되는 건가요?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되겠느냐. 그렇죠. 정황상 우리나라요 이렇게 끝나면 진짜 제2의 3에 무방범죄 없으리는 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증거주의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네네. 단순 사고라고 누구나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고 난 후에는 정황상 증거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 호소를 지금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낙지 살인 사건의 사망자 네. 윤모 씨의 어머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어머님. 그렇죠. 3년 반이죠. 지금 되돌아볼 때 가장 아픈 부분, 진짜 하장한 거예요. 화장한 거. 예, 그때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억울하지 않고 밝힐 수가 있었는데 왜 한 번쯤 의심을 안 해봤을까? 왜 의심을 안 했을까? 법이라는 게요. 예. 권력 없고 돈 없고 힘없으면은요. 하나도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법이네요. 정의사회 국가. 말로만 정의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난 진짜 묻고 싶고 알고 싶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예.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법으로는 없다고 하네요. 심정. 뭘 맞으면 나와요, 그놈. 예, 지금 그놈 나와가지고 할부라고 다닐 텐데 그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방송에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끝으로 해주시죠.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아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예. 저희는 사람을 참 많이 믿었어요. 믿지 말고 이런 흡사한 일이 당했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예. 쉽게 흘러내리지 말고 다시 한번 짚어가라고요. 저희는 너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하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년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 낙지살인 사건 결국은 살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어머님 기운 내시고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어려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낙지 살인 사건의 희생자 어머님 익명으로 연결했습니다.